자,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4과목입니다. 전기요원 방지 기술. 자, 6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3300, 220, 고압이 3300이고, 저압이 220이고, 전력이 20kVA, P 값이죠. 삼성 변압기로부터 저압 전솔로의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의 최소값은, 자, 이 문제는 계산 단계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최초의 전류값을 구하고, 이 전류가 전선에서 대지로 이렇게 누설이 생겼을 때 누설 전류를 구하고, 그 누설 전류 가지고 절연 저항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력의 전류값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풀이처럼 풀으셔도 되고, 제가 풀어드리는 순서대로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삼성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요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삼상 4선식 변압기의 Y 결선 방식인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중성점이 되고, 요렇게 나가는 요 선이 중성선이 됩니다. 자, 요런 변압기에서 이제 선간 전압이 220V도 나오고 380도 나오고, 자, 요런 게 삼상 4선식 변압기의 Y 결선 방식입니다. 요건 참고로 보시고, 계산 문제 푸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이 과정이 우리 교재처럼 공식을 전체적으로 변환해 가면서 푸는 방식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력의 전류 구하는 공식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삼성전력의 공식 P는 루트 3VR이라는 공식으로 전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문제 조건이 주어졌죠. 문제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 전류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 전류는 루트 3V분의 P라는 값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P는 20kVA 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이것을 그냥 킬로와트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자, 20인데 킬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볼트를 환산하면은 10의 3승 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루트 3이고, 이 전압은, 자, 변압기에서 저압적 전압이 220V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220. 자, 요거 구하면은 52.486이 나옵니다. 52.486. 자, 그 다음 단계는, 자, 첫 번째 단계는 요거고, 두 번째 단계는 누설 전류를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를 2000으로 나누어 주죠. 그래서 누설 전류는, 자, 최대 공급 전류가 요겁니다. 52.486을 2000으로 나누어 주니까 0.02624 0.02624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제 저항을 구해야 되니까 ohm의 법칙에서 저항은 I분의 V라는 공식으로 구하죠. 그래서 누설 전류 요거 구했습니다. 그래서 0.22624 분의 이 전압은 220이죠. 여전히 220. 자, 이렇게 해주면은 8.384 ohm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384.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우리 교재처럼 공식을 전부 환산해 가지고 최종 공식으로 구하는 것은 원리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 순서대로 쫙 구해 주시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62번 문제입니다.
내압 방폭 용기 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전기 관련 법규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도리 없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 접합부의 체결 나사산의 수. 자, 이게 뭐 너트로 되어 있던 나사 접합부로 되어 있던 간에, 자, 나사 접합부에 이렇게 볼트 개념으로 이렇게 접합이 이렇게 되는데, 자, 접합되는 요 나사선의 수는 5산 이상, 이걸 5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산의 개수가 5개 이상 되도록 하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스 그룹이 2일 때, C일 때, 이것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장애물과의 최소 이격거리 해서 2A, 2B, 2C, 10, 30, 40.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전기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자, 63번 문제입니다. 자, 63번 문제는 인체저항을 500오음이라고 한다면은 심실 세동 전류를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심실 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mA 값이 주어졌고, 통전 시간 T는 1초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W equal Q equal I 제곱 RT라는 기본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뭔가 하면은 줄의 법칙입니다. 줄의 법칙에 따라서 전기가 통전되었을 때 발생하는 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체가 감전이 되어 가지고 인체에 전기가 통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어떻습니까? 이때 I는 심실 세동 전류 값을 대입을 한다. 그래서 루트 T분의 165 mA인데, 이때 이 I의 단위는 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항상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값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곱을 하고 인체 저항이 500이고 통전 시간이 1초입니다. 이때 이 루트 T도 결국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심실 세동 전류 I를 암기하실 때, 자, 루트 T분의 0.165 암페어라고 암기하고 계신다면은, 이때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결국은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0.165의 제곱 곱하기 500 곱하기 1,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고 정답은 13.61 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실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매번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번 이 문제는 나온다. 단골 문제다. 그리고 다행히 이 문제는 숫자를 바꾸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계산기를 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13.61 정답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정답 13.61줄 또는 13.6줄 이렇게 바로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4번 문제입니다. 절연물의 절연 불량의 주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절연물이다. 자, 우리가 이런 전선이 있거나 또는 전기 기계 기구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전기 기계 기구나 전선끼리 뭐 서로 혼촉이 되어 가지고 누전이 된다든가 또는 인체가 접촉되었을 때 감전이 된다든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들을 절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절연물. 자, 그래서 이 절연물이 나빠지는 것을 절연불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절연열하. 그래서 이 절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절연불량 또는 절연열하 이런 말을 씁니다. 즉 전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동 충격에 의해서 이것들이 뭐 파손된다든가 깨어지는 거, 기계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산화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화학적 요인이죠. 그 다음 온도 상승에 의한 열적 요인, 당연하죠. 온도가 상승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절연물들이 뭐 타버린다든가 또는 딱딱하게 변하는 경화 반응, 경화된다든가 이런 거. 그럼 4번 전격 전압에 의한 전기적 요인. 요거는 전격 전압이 아니고 이상 전압, 높은 이상 전압.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주울열을 잠깐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전압이 이상하게 올라갔다. 자,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의 값은 R분의 V라는 공식을 쓰죠. 그래서 전격 전압보다도 이 전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은 어떻습니까? 전류 값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조금 전에 주울열에서 W는 I 적고 RT라는 공식을 봤는데, 이 전류 값이 커지면은 이 주울의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온도 상승에 의한 열적 요인하고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 전압에 의한 전기적 요인, 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연 불황의 원인이 되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전격 사용률이 30%, 전격 2차 전류가 300A이고 교류 아크 용접기를 200A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 사용률은 얼마인가? 요거는 뭐 여러분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 실제 용접 전류가 사용 전류죠. 그래서 200A를 넣어줘야 됩니다. 200A 제곱분에 전격 2차 전류는 문제 조건에서 300이라고 주어져 있죠. 300의 제곱. 자, 전격 사용률이 30%라고 했기 때문에 허용 사용률은 67.5%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 간단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공식 암기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6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전기 하재 폭발 원인으로 인체 대전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런 실내가 있는데, 이런 실내가 있다면은 이 실내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이 현장이 뭐 산업 공정이 될 수도 있고 뭐 탄광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속이 폭발성 가스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위험성 분위기. 이때 사람 몸에 정전기가 발생해서 그 정전기가 방전되면서 이것들이 폭발해 버리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가 정전기로 대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WRISD 스트랩. 요걸 사용해서 접지선과 연결하면은 정전기가 대전된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대전 방지제를 넣은 재전복을 착용한다 맞고요. 대전 방지 성능이 있는 안전화를 사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바닥 재료는 고유 저항이 큰 물질로 사용한다. 자, 이 바닥에 인체로부터 이 대전된 정전기가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 바닥은 도전성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전성 재료. 자, 그런데 이 저항이 크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전류 값을 봤을 때, 자, 여기서 고유 저항이 커지면은, 이 분모 값이 커지면은 전류가 적어지겠죠. 그 반면에 이 고유 저항이 적은 물질을 쓰면은 이 전류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커지면은 전기가 잘 빠져나갑니다. 도전성이 되는 거죠. 이 바닥 재료를 도전성 재료를 하기 위해서는 고유 저항이 적은 것, 고유 저항이 적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큰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이 작은 물질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7번은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B타입인 경우 순시 동작 범위. 이 동작을 영어로 트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립. 자, 그래서 순시 트립에 따른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범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기 관련
이 법규에 나와 있는 거고, 이런 차단기 규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 어떤 이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BCD형이 있고 3에서 5, 5에서 10, 10에서 20 숫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 5, 5, 10, 10, 20 요것만 암기하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유압 방폭구조. 유압 방폭구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방폭구조를 공부하실 때 유입 방폭구조, 요거는 공부했죠. 유입 방폭구조. 기름을 넣어 놨다 해서 오일의 오자를 따서 오라는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내압 방폭 구조, 압력에 견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durability, 내압, 영어로 durability, D라는 약자를 씁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요거는 IAIB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 자, 이 방폭 구조 안에다가 보호기체, 불활성 보호기체를 압력으로 집어넣는다 해서 압력 방폭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력은 영어로 프레저, PRESSUR의 약자 P를 가지고 압력 방폭 구조의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유압이라는 방폭 구조는 없습니다. 자, 69번 문제입니다. 피레 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의 반지름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죠. 보호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의 반경값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1, 2, 3, 4 등급에 따라 가지고 20, 30, 45, 60 요 숫자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암기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실무에 가셔가지고도 뭐 이런 숫자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합격할 때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이론편에 그림이 있지만은, 자, 회전구체의 반지름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제가 교재에다가 회전구체의 반지름 그림을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 이론편에도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요것들이 회전구체이고, 요때 이 반경은 요 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반경이고, 여기 건물이 있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부, 요 B급 친 부분, 요것들이 보호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구체의 반지름은 보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돌침이라는 피레침을 배치할 때 이 회전구체의 반지름을 보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 돌침을 몇 개 배치할 거냐, 이 돌침 배치를 할 때 이 회전구체의 반지름이 적용이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만 아시고 우리는 뭐 여기 있는 요 값들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차단이란 단어 쳐다보고 그냥 차단기 이렇게 찍어도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폐기, 달로기는 좀 개념이 조금 다르죠. 우선 달로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달로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 차단하고 달로기를 작동시키죠. 그래서 달로기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 개폐기하고 차단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개폐기가 2개가 있네요. 당연히 그 답이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차단기가 답이다. 이렇게 그냥 통밥을 굴려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차단기는 사고 시 신속히 회로를 차단한다. 즉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차단기밖에 없고, 개폐기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단기와 개폐기 기본 개념입니다.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차단기는 가부하와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자, 차단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원래 기능이 동작하도록 복귀가 가능하다. 차단기는 고장 전류를 신속히 차단하여 기기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하고 개폐한다. 이런 뜻이고, 개폐기는 뭔가 하면은 가부하 전류는 차단할 수 있지만은 단락 전류, 쇼트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속어로 합선이 되었다. 전선과 전선끼리 붙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개폐기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차단기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전 차단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사고 전류를 차단하는 등의 보호 기능은 개폐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류 이런 거 차단하는 기능은 차단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 재예방하기 위한 제전기 재전 효율은 이것도 이론이 아니고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90% 이상 되는 곳을 선정을 한다. 자, 72번 문제입니다. 감전사고로 인한 전격사의 메커니즘, 즉 감전되어 가지고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리가 먼 것은 자, 흉부 수축, 질식, 심실세동, 혈액순환 기능 상실. 자, 심실세동은 뭐죠? 우리 심장은 뭡니까? 심방과 심실이 있죠. 그래서 심방과 심실, 심실에서 펌프 작용으로 피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심실세동이 생기면은 이러한 어떤 펌프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의 기능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3번은 뭔가 하면은, 자, 내장 파열에 의한 소화기 계통의 기능 상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호흡 중추 신경 마비에 따른 호흡 기능의 상실. 요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자, 73번은 뭐죠? 정전기 방전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해 전하가 절연 공간을 껴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방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코로나 방전, 스트리머 방전, 불꽃 방전, 옆면 방전, 브러쉬 방전, 내상 방전, 이런 방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대전이 되어 있다가, 자,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대전된 물체가 있으면은 이 절연 공간,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불꽃이 이렇게 방전이 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정전기 방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제전기규정 IEC, 우리나라는 KSCIC라고 명칭을 합니다.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른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명칭은 좀 어렵습니다. 연면거리인데, 자, 요거는 제가 이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면거리라고 있습니다. 연면거리는 절연물 표면의 점선을 따라 측정한 값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들 1번 요 빗금친 부분들, 요것도 빗금친 부분이죠. 요거. 자, 그래서 이 3번은 베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리어 그러면 방벽, 어떤 벽을 뜻합니다. 베리어. 자, 그 다음에 요 1번 요것들은 절연물입니다. 그래서 요 절연물을 따라 가지고 이 점선들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가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가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형광펜 색깔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 선, 요걸 우리는 연면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절연물 표면의
점선을 따라 측정한다. 즉 절연물 표면을 따라 측정한 이 거리를 연면거리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은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른 최단 거리 연면거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리도 또 있네요. 그 다음에 공간거리라고 있습니다. 공간거리. 공간거리는 공기 중에서 두 도전성 부분 간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것들은 도체입니다. 도체인데 가장 짧은 거리 2번.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가는 거 요것들이 전부 공간거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충전물을 통과한 최단거리 해서 충전물을 통과한 이격거리 해서 여기 보시면은 요 1번이 도체입니다. 1번이 도체. 그래서 도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충전물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요 B라는 요 간격, 요게 충전물을 통과한 이격거리이다. A는 뭔가 하면은 자 절연 공간 거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는 최근에 출제된 신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정기적 간격은 다른 전위를 갖고 있는 도전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보셨던 절연 공간 거리, 두 도전부 사이의 공간을 통한 최단 거리, 공기 중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면 거리, 자, 고체 절연물 표면에 따른 최단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충전물 통과 거리, 두 도전부 사이의 충전물을 통과한 최단 거리, 요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참고 자료는 뭐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거나 필요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톡 등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75번 문제입니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조 또는 화장실 콘센트.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욕조 또는 화장실 콘센트가 있고, 인체가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즉, 욕실 콘센트. 물기가 있는 곳의 콘센트의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 자, 요때 요거는 15mA 이하 0.03초입니다. 자,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0.03초였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반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30mA이고, 욕조 화장실 콘센트의 전격 감도 전류는 15mA이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누전 차단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욕조나 샤워실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15mA 이하 0.03초 이하. 의료 장소인 경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는 30mA 0.03초 이내. 요거 다릅니다. 요거 구분하셔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7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 시 아크가 발생하는 고압 및 특고압용 객폐기, 차단기, 이격, 거리,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 가연성 물체로부터의 거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로서 동작할 때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다. 좀 말이 복잡하네요. 여기 답인데 이것은 뭐 조금 귀찮지만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에서 고압용의 것은 1m 이상, 특고압용의 것은 2m 이상, 요 숫자 두 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죠. 지금 출제된 문제가 요겁니다. 자, 법규에 있는 이 내용을,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아크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준수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론도 아니고 그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전기 관련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77번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파괴 작용을 일으킨다. 다음 그림에서 유입 차단기의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가 안전수칙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 교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여기에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자, 단로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단로기. 자, 그래서 이런 거 푸실 때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로기 뒤에서는 항상 무부하 상태, 즉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을 시킨다.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으면 위험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단로기는 작동을 시킬 때 항상 전기가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면은, 자, 여기 앞에 있는 전 단로기고 요건 뒤에 있는 후 단로기라면은 항상 뒤에 것부터 먼저 작동한다. 그 다음에 앞에 거 전, 나중. 그래서 뒤에 거 먼저 작동하고 앞에 거는 나중에 작동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기를 만약에 투입을 한다. 전기를 흐르게 한다. 자, 그러면은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을 제가 번호를 붙일게요. 자, 1번, 2번, 3번이라면은, 자, 우리 교재 문제풀이처럼 가나다로 할까요? 자, 가나다로 되어 있다면은, 자, 현 상태에서 전기를 넣는다. 그러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할 때는 단로기부터 먼저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로기는 기본 원칙이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에. 그래서 뒤에 거가 다죠. 투입할 때는 다를 먼저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단로기, 가를 작동시키고, 자,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차단기, 나를 작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를 차단한다. 전기를 끊을 때. 자, 그러면 당연히 단로기는 가만히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를 먼저 끊습니다. 나를 먼저 끊고, 그 다음에 단로기는 항상 작동을 할 때 뒤에 거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를 개방하고 끊고, 그 다음에 가를 개방, 끊어준다. 이런 순서죠. 그래서 투입할 때, 차단할 때.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4번. 차단할 때는 나다가, 투입할 때는 다가나, 이런 순으로 작업을 한다. 작동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단로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을 한다. 단로기는 항상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기 무부하 상태, 후전. 단로기는 항상 전기 무부하 상태, 후전. 뒤에 거 먼저, 그 다음에 앞에 거 작동을 시킨다. 요거만 기억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가 있고, 요거 별표 많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78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50kW, 60Hz, 삼상 유동 전등기 380V 전원에接続된 경우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역률은 80%이다. 이거는 전기 역률에 대한 기본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풀이를 같이 보기로 하죠. 자, 삼상 전류의 전력 공식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코사인 시타가 역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P값이 주어졌죠. 자, P값이 5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0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조건 50kW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50kW 50kW는 50kV 암페어와 같은 단위죠. 자, 이것을 그냥 볼트 암페어로 또는 와트 단위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3승을 곱해주는 거고, 자, 요것은 항상 루트 3에다가 전압 V, 그 다음에 전류 I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시타를 해줍니다. 자, 그때 이 코사인 시타가 역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는 380이고, I는 모르고 있고, 역률은 80%니까 0.8. 이렇게 해주면 수학적으로 I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I 값을 구하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될 게 요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공식 상에서 이 코사인 시타가 역률이다 하는 개념. 요거 우리 교재 이론편에는 요 공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력일 때 전력을 구하는 공식, 요걸 아셔야 되고, 코사인 시타는 역률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752kV이고 변압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1050kV라면 보호 여유도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여유도 공식은 제한 전압분의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 전압 곱하기 100이다. 요 공식만 알고 계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고, 요거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표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요거 아주 출제가 자주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 간단한 공식만 암기하시면은 풀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입니다. 자, 80번 문제는 접지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병원 설비의 어려운 전자기기, 전기 전자기기와 모든 금속 부분 또는 도전 바닥에 접지하여 전위를 동일하게 한다. 자, 우리가 전위를 동일하게 한다는 뜻은 등전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적어보면은 등전이.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등전이 접지죠. 전위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등전이 접지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 키워드만 찾아주시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이온 방지 기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